네, 안녕하십니까. 명작극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강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집합하고 명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좀 다루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은 수학에서 가장 요새 현대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도구가 집합하고 명제입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논문도 집합하고 명제를 활용해서 공간 도형을 새롭게 정의하는 수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해서 현재는 지금 통과돼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수능에서 진위 판별 문제 있죠. true, false를 찾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부정명제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도 이 부분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수학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보다 이 부분을 대충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재학 9월 4일 수업 자료 보시면 이렇게 쫙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집합도 있고, 그 다음 명제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이걸 알아보고 교과서랑 같이 좀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원래 학문적으로는 명제가 먼저 서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집합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에 193쪽에 명제 부분을 조금 먼저 간단하게 훑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3쪽을 좀 펴주세요. 교과서. 자, 그러면 명제라는 일단 뜻부터 좀 알고 가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어, 그 true, false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러니까 1은 홀수다는 참이고 1 플러스 1은 3이다는 거짓이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걸 이제 명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이다라는 것은 true, 거짓이다라는 것은 false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은 이와 같이 문장이나 식 중에는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이런 애들은 명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쌤 생각할 때는 명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자연수 x에 대해 x 플러스 1은 2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얘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참 거짓을 논할 수가 있죠. 얘는 거짓입니다. 그죠? 얘가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얘의 반대, 즉 부정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정명제를 딱 취해보면 어떤 자연수 x0에 대해서는 x 플러스 1은 2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건데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일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우리가 지금 true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x0를 넣으면 되겠죠? 뭐든지 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3일 때 성립하죠. 3을 넣으면 x0 더하기 1은 를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부정명제가 true가 되어버렸어요. 부정명제가 true가 되면 파란색인 원명제는 false가 된다. 라는 게 이제 명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부정명제가 true면 원명제는 false, 원명제가 true면 부정명제는 false. 이게 기본 명제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명제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 x는 3의 약수다
것처럼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아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지만 x가 3일 때는 위 문장은 참이 명제고 2일 때는 거짓이 명제가 된다. 이와 같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2는 6의 약수이다라는 것은 P가 두 조건, X가 2다, X는 6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P이면 Q이다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X에 의한 어떤 조건이다. PX. 얘는 X에 의한 조건이다 해서 Q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단순 명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단순 명제를 이제 합한 합성 명제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합성 명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합성 명제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P라는 명제와 Q라는 명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AND hat 기호라고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10반에서 배우는 교집합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명제에서는 이렇게 삿갓을 뒤로 뒤집어서 쓰듯이 이렇게 쓰고 얘는 and가 되는 거예요. and 기호. 이고입니다. 이고. and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P라는 명제 혹은 Q라는 명제를 의미할 때는 합성을 명제를 할 때는 즉 합성 명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오른쪽에 쓸게요. P or Q 이거는 또는 or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이런 형태 있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면 implies라고 합니다. implies. 그 다음에 P가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not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P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이제 합성을 시킬 수가 있고 얘는 우리가 진리표로 얘의 이제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표는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면 명제 P가 주어지면 Q도 주어지죠. P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죠.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는데 그 경우마다 Q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P가 true면 Q가 true, false가 될 수 있고 P가 false면 그렇지만 Q는 true고 false일 때 false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총 지금 네 가지가 나오죠. P 두 가지, Q 두 가지 나오니까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ND에 대한 진리값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 라는 명제를 만족하려면 물론 잘생겼다는 것도 모호하지만 뭐 여드름 개수가 5개 이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잘생긴 기준이라 하고 키는 180 이상을 키 크다라고 가정을 뭐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이게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키도 180 이상이 돼야 되고 여드름 개수도 3개 뭐 5개 이하가 돼야 되는 상황.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비로소 AND 기호가 true가 돼서 이 경우에는 true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개라도 false가 돼버리면 두 개의 동시에 만족한다는 명제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false가 되고 이해되시나요? 키만 크고 얼굴은 안 잘생겼으면 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얘도 false가 되겠죠. 또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값 기호는 이렇게 AND는 이렇게 작업합니다. TFFF. 그 다음에 or은 명제를 합성할 때 똑같이 P가 일어날 수 있는 게 TTFF 이렇게 되겠죠. Q는 TFTF. 그러면 모든 경우를 지금 다 따져준 거죠. 내가 키가 크거나 잘생겼다.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키가 커도 되고 거나 아니면 뭐 한 개만 만족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 다 만족해도 당연히 true지만 한 개만 만족해도 or은 true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왼쪽에 false라도 t가 오른쪽에 q가 true이기 때문에 t가 됩니다. 그렇지만 둘 다 false가 돼버리면 얘는 fals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성 명제에 대한 또는 기호는 TTTF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implies인데요. implies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lies는 보통은 통상 이제 암기를 좀 해두시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유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내리겠습니다. 역시나 P가 될 수 있는 건 TTFF입니다. 이거 좀 잘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implies 이면 기호가 true가 된다라는 것은 Q가 true 혹은 P가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여러분 이제 기억 좀 해주세요.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이면은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Q가 true든 false든 관계없이 일단 모든 경우 좀 써줄게요. TFTF죠. 그러니까 얘가 Q 결론이 true든 false든 관계없이 가정이 false면 어떤 경우든 무조건 true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정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P가 Q가 둘 다 true일 때만 또 true가 됩니다. 하지만 결론이 false면 이건 false가 되는 거예요. 논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TFTT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t P는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뭐 대충 예상이 될 겁니다만 P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T 아니면 false인데 부정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false 아니면 false고 T가 됩니다. 이 두 개가 뒤집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P이면 Q를 새롭게 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명제를 부정을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P이면 Q이다를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명제를 부정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진짜로. 어려워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이 빨간 색깔이 지금 전체 파란색 이 갈로 친 부분의 전체 명제의 진리값이니까 이 TFTT를 부정 취하면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씁니다. 쓰면 결론이 부정했을 때의 명제 값은 T의 부정이니까 false, false의 부정이니까 true, true의 부정이니까 false, true의 부정이니까 false. 그래서 FTFF라는 명제 진리값을 가져요.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부정 명제는 FTFF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얘랑 같은 말이 다시 P이면 Q이다의 부정 명제랑 같은 말은 P이면 not Q이다 뭐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게 아니고 P이고입니다. P이고 not Q다가 P면 Q이다의 부정명제 진리값입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뭐이면 뭐이다라는 수학적인 명제는 억수로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요. 이 명제를 예를 들어 기억에서 뭐 부정하는 명제를 찾아야 여러분 문제를 풀릴 때가 있죠. 그런 부정명제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P이면 Q이다의 부정명제는 가정 그대로 두고 and Q만 부정을 해서 나타내는 형태. 이 명제, 합성 명제가 P이면 Q이다의 부정명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정말 그래도 되는지 봅시다. P는 앞서서 TTFF 했으니까 그대로 써줄게요. TTFF. 그 다음에 Q의 부정명제는 앞서서 Q가 TF를 갖고 있으니까 TF 부정이죠. 이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T의 부정이니까 false가 되고 F의 부정이니까 true가 되고 T의 부정이니까 false가 되고 그 다음에 F의 부정이니까 true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ND 기호는 앞서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이게 지금 AND가 성립하려면 TF면 AND가 됩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얘는 false가 돼요. TT면은 키 크고 잘생겼다 다 되죠. true입니다. false면 둘 다 false니까 false죠.
ft면 어떻게 돼요? 한 개라도 만족 안 했으니까 둘 다 참이 돼야 되니까 false죠. 그래서 이 명제의 진리값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ft, ff를 순서대로 갖고 그런데 p이면 q이다 부정명제도 지금 보면 ft, ff를 갖고 있어요. 보입니까? 그래서 ft, ff를 갖고 있고 ft, ff 이 p이면 not q, p이고 not q이다라는 명제의 진리값은 ft, f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P면 Q이다의 부정명제는 P이고 not Q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P이면 not Q이다를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따라서 P이면 Q이다의 명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not P이고 not Q이다로 원래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부정하면 부정에 not 두 번을 쓰니까 P이면 Q이다만 남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와 같은 명제이기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합동이다 같은 말이다. P이고 not Q의 부정명제랑 동일하다. 라고 보통 이제 논리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는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학습지 좀 보고 가죠. 자 참고 있죠. 같은 말 지금 또 하는 겁니다. PQR을 연결하여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다음 5가지 결합자들이 이용되고 있다. not 아니다의 기호는 물결, 이고의 기호로는 또는 기호는 위로 V, 이면의 기호는 화살표, 이면 그리고 이때는 양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조건부 이 결합자를 붙여서 P이면 Q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오죠? P이면 Q이다는 아래 진리표와 같이 P이고 not Q이다의 부정명제와 동치명제로 정의를 합니다. 단 이것은 명제의 진리값이 같을 때 논리적 동치일 때 쓰는 기호다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쌤이 했다시피 TTFF, TFTF로 모든 PQ를 지금 다 배열했고 Q의 not을 취해서 FTFT를 써서 P이고 not Q를 써주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지금 TF를 동시에 만족할 때는 얘는 false가 되는 거죠. T면 T가 되는 거고 F면 F죠. T면 F죠. 그래서 이 명제의 진리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명제를 실제로 부정하면 TFTT가 된다고요. 그래서 P면 Q다를 이렇게 진리값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T일 때 T이면 true로 그죠? 그 다음에 가정 false면 어떤 경우도 무조건 true로 이렇게 결론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이 false인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새이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거 참인 명제죠. 내가 새다는 것은 이미 false지 않습니까? 나는 새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학에서는 이건 참인 명제로 보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한정규칙 가기 전에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은 사실은 논리학에서는 혹은 이제 집합 이론에서는 이런 진리집합을 사실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이런 이제 대화를 해보면 공부를 이제 외국에서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한국에만 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집합은 우리가 집합을 이제 교육과정에서 먼저 배우다 보니까 이 명제를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참인, true인 모든 명제 x값들만 다 모아온 것을 true가 되는 진리값을 갖는 집합이다 해서 진리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좀 설명하자면 전체 집합이란 U 전체 집합이 있는데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 조건 P가 참이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라지 P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 P라는 게 보통 X에 의존한 조건이라 해서 X는 2의 약수다 뭐 이런 PX라고 쓰죠. 그죠? 그래서 이런 PX라는 놈들 중에서 PX가 true가 되는 그런 x들을 모두 모아온 집합을 진리집합 라지 P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진리집합 정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PX, 조건 PX, 스몰 PX가 true가 되는 그런 x 값들을 다 모아온 것을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잠깐만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요거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말 나중에 이제 증명에서도 나오겠지만 기류법의 원리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적어주고 갈게요. 기류법 원리. 기류법은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류법인데 첫 번째는 대우법이라고 해가지고 대우법부터 일단 먼저 볼까요? 대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죠. 대우 명제의 대우다 멱이다 이다 이거는 뭐 좀 이따 한 번에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자면 결론을 부정을 해서 가정이 false가 돼서 가정의 모순이 나오는 경우에 기류법이 하나 있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P이면 Q이다의 기류법입니다.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해서 not Q이면 어떻게 진행이 돼서 not P가 나와서 원래 P와 동시에 일어나는 false. 이게 왜냐면 이게 true면은 얘가 false고 얘가 false면 true죠.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and로 보면 무조건 false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false가 나왔어요. 결론이 false인데 이게 쭉 이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다 true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논리적으로 true가 되도록 다 연결을 해서 false가 나왔어요. 결론이. 어떤 경우든. 그러면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원래 명제를 생각해 보면 not Q이면 이 동글뱅이 전체 합성 명제 있죠. 가 false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false인데 true가 되는 경우가 언제 있어요? 여기 보면 결론이 false인데 결론이 false인데 결론이 false인데 가는 방향 다 true인데 맞죠? 이게 다 false잖아요 지금. 다 true고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not Q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false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not Q가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요 4번 이 부분 때문이죠. 결론이 false고 가는 방향이 다 논리적으로 합당했으니까 true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true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따라서 결론이 이 P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F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는 not Q인 거죠. 그래서 false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Q는 true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기류법입니다. 이걸 이제 대우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와 동치인 명제가 P이면 Q이다거든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로 대우로 그냥 보였기 때문에 대우법도 기류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기류법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류법입니다. 결론을 부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명제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를 보이고 싶을 때 P이면 Q이다를 전체 명제를 이렇게 부정을 딱 해봅시다. 전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댔죠 이거? 전체 명제 부정하면 아까 했다시피 외웠다시피 P이고 not Q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했고, 자 이렇게 이제 부정 명제를 취해서 진행을 쭉 해보는 거예요. 진행을 쭉 해보면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일 때 두 줄 끊는데 쭉 가서 했는데 어떤 새로운 명제 R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 기존의 가정에서 이게 써먹었던 not R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만족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생기죠. 방금 이거랑 좀 다르죠. 이건 가정의 false, 가정의 모순인 상황이라고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어떤 것든 관계없이 어떤 명제와 어떤 명제가 지금 상충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이 통상 증명할 때 원위에 있는 90도인 점 원 외부에 있다 했는데 원 위에 있어야 되죠. 이것은 모순이죠.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 전부 다 어떤 새로운 명제가 있어서 두 개가 동시에 상충해서 모순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true든 false, 얘가 false면 true니까 어떤 경우도 무조건 false죠. 근데 이 사실은 전부 다 true가 됐어요. 지금 가는 방향은. 따라서 이 부정한 이 명제 있죠. 이 명제가 지금 전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4번 똑같이 4번에 의하면 전체가 따라서 false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래 명제인 P이면 Q이다는 뭐가 돼야 된다고? true, 참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류법 원리입니다.
요때 false란 건 이때 이제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명제와 어떤 명제가 동시에 상충했으므로 이는 모순이다.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이유가, 원리가 이 진리표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필기를 하시고 이번에는 P이면 Q이다의 이제 진리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사실 이론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잠시만 고민 좀 해볼게요. 네,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조건 P하고 Q가 있을 때 이 P이면 Q이다 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증명을 좀 하고 가죠.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그러니까 true 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진리집합으로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를 한번 증명을 해보고 또 여기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그러니까 역도 지금 성립하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왔다 갔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죠. 일단 가는 방향. 자, 한번 보시면 이 가는 방향을 증명할 때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걸 보시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를 보이자. 자, 근데 나중에 집합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집합 P가 있고 어떤 집합 Q가 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 정의는 P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Q에 속하기도 할 때를 우리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가 X라는 원소가 이게 속한다는 기호거든요. 어떤 집합 P에 속하면 X가 Q에도 속한다. 라는 겁니다. 모든 X 원소들이 Q에도 속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가정으로 해서 얘를 보여야 되는데, 결론을. 얘를 보이기 위해서는 또 X라는 임의 원소를 하나 P에서 들고 오면 X가 Q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가로로 쳐놓을게요, 일단. 이거 여러분 안 다 보시고. 이제, X가 P에 속한다라 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해서 결론이 뭐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X가 Q, X란 임의원소를 P에서 들고 오니까 X가 Q에 들어갔다. 라는 것은 이 정의에 의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P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P라는 게 쌤이 정의했다시피 PX가 true인 모든 집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PX라는 거 이건 이제 방금은 집합이고 이건 조건이죠. X에 대한 조건 PX가 참이라는 얘기죠. 진리집합 정의죠. true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근데 가정은 항상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P이면 Q이다가 true라고 했죠. 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P이면 Q이다가 true라는 것은 실제로 PX, QX라고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PX, QX가 지금 P가 가정에서 지금 방금 X가 P에 들어간다 했을 때 true고 그 다음에 얘가 true라는 얘기는 이 가는 화살표 이게 true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P이면 Q이다 해서 이 지금 이 이면에 대한 합성 명제가 true가 될 때 가정이 true가 되면 Q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었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P이면 Q이다 있죠? P도 true고 P도 true고
이면도 true가 되는 경우 영어밖에 없네요. 그죠? P도 true, 가면도 true면 Q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true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좀 외워주셔야죠. PQ가 다 true일 때면 true라고. 그래서 이게 true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진리표에 의해서 QX가 참이 되는 것이죠. 이면의 진리에 의해서, 진리표에 의해서. 에? QX가 참이다. QX가 true라는 라는 얘기는 이 X들을 참인 모든 X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라지 Q라고 했죠. 진리 집합. 따라서 이 말은 X가 집합 Q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따라서 X가 P에 속하면 X가 Q에 속한다는 결론이 냈으니까 이 정의를 만족했고, 그죠? 따라서 진리 집합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좀 재밌죠, 이거. 이게 이제 true라면 진리 집합은 부분 집합이라고 이제 가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방향 한번 가보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역방향. 역방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랬을 때 이게 true임을 보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true임을 보이고 싶으면 경우를 좀 나누는 게 좋겠죠.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잠깐만요. 좀 봅시다. 일단은 쌤이 경우를 좀 나눌게요. 수학적으로. 지금 얘가 가정이죠. 일단 쓸게요. 가정.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 하자. 여기까지 두고 얘가 true인 걸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일단 조건 P에 대한 경우를 다 나눕시다. P가 true or false입니다. false or true죠. P라는 그러니까 명제죠, 사실은. 명제가 false or true입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로 P가 false일 때, 즉 PX가 false라고 보는 거죠. 일 때, PX가 false일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P이면 Q에다가 지금 true인 걸 보고 싶은데 얘가 false인 상황. 가정이 false면 Q가 true든 false든 관계없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이면의 명제는 true라고 했죠? 이해되십니까? 맞죠? 따라서 P이면 Q이다는 뭐다? true다. 라고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PX가 이번에는 true라고 해보겠습니다. PX가 true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진리표를 찾아보죠. P이면 Q이다고. 우리 아직 가정을 안 써먹지 않았나요? 한번 볼까요, 가정? 가정이 이거네요, 그죠? 가정이 이거죠. 자, 그러면 PX가 true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X가 진리집합 P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P 의미잖아요, 뜻이. 근데 이게 지금 가정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X는 Q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죠? 따라서 QX라는 조건은 true가 되죠. 진리집합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래서 QX가 true라는 얘기는 Q가 이때는 tru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P가 true가 되면 Q가 tru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우리 진리 값은 TT일 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따라서 이 진리 값은 T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낼 수 있다? P이면 Q이다는 true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지금 P이면 Q이다는 역방향도 성립을 했죠. 얘라고 가정하니까 어떤 경우든 P이면 Q이다는 다 true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2번은 사실은 1번 명제의 대우입니다. 뭐 대우도 지금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대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교과서에 199쪽 한번 가볼까요? 199쪽을 잠깐 가봅시다. 네, 여기 있죠. 우리 아까 했던 걸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이 부분에서 199쪽에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을 한번 보죠. 조건 P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은 진리집합 P가 우리 정의가 X바 PX가 true인 녀석들을 담아온 것이랬죠. PX가 true인 녀석을 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not P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라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이 X바 not PX가 true인 그런 X 값들 담아온 것이 P의 여집합이다를 증명하면 되죠. 이 부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이 등호라는 것도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는 숫자 2다, 뭐 x는 3이다 이런 어떤 집합의 실수 집합의 원소로서 어떤 등호가 같다라는 것과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의미로서의 등호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등호 간에도 무게감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쓰는 등호는 보통 셋 A,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 집합의 등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소의 등호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합에서의 등호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nd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우리는 A, B가 같은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걸 보이려면 P 여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를 보이고 and 또 이 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서로 양옆으로 이렇게 요걸 보이고 요걸 보여야 이게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에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원소를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정의대로 부분 집합인 거 보여야 되죠. X라는 원소를 P의 여집합에서 들고 오겠습니다. 이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같은 말이기를 X는 P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 다 되는 말이죠. 어떤 집합 P의 여집합에 X가 원소가 있다면 당연히 X는 P에는 안 속하죠.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P에 속하지 않는다. 집합 P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를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PX가 true가 아니라는 얘기죠. true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집합 정의잖아요. 그 말은 PX가 false란 얘기죠. 맞습니까? PX가 false라 이 말이고 이 말은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 명제의 부정 명제의 의미에 의해서 not PX라는 명제는 부정 명제는 tru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것은 우리 여기서 했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조건 제시법의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X라는 것이 이 집합을 우리가 이름을 A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이고 싶은 거고 이 집합의 이름은 우리가 이름입니다. 이름을 A라 합시다.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 X라는 놈은 이 A의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P의 여집합이 들어가니까 가는 방향으로 X가 A에 들어갔고 또 X에 들어가니까 역방향으로 쭉 가서 P에 들어갔습니다. 즉
P의 여집합이 A의 부분집합 and A의 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동시에 만족했으니까 P의 여집합은 A와 동일합니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어렵진 않은 개념인데 좀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역과 대우, 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이 지금 잘 나와 있죠.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명제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평소 때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가정 P와 결론 Q를 각각 부정해서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를 P이면 Q이다 이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 사이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진리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봅니다. 아시겠죠? 자, 진리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준비 시작.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그림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선생님 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진리표를 한번 표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같이 그냥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 어, 아까 우리가 했었죠. P true, true, false, false 되고 Q는 TF, TF가 다 모든 경우를 지금 다 표현했습니다. 좀 글씨 작지만 확대를 좀 할까? 예, 되시죠? 여기 false가 되겠죠? 자, 그러면 TT, TF, FT, FF니까 얘의 형태는 우리가 외웠죠? TT일 땐 T, 가정 false면 어떤 경우든 다 true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F면은 false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P이면 Q이다 이 진리표입니다. 이걸 토대로 나머지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Q, TF, TF니까 요 Q가 지금 여긴 앞에서 지금 서로 위치를 바꾸니까 그래서 파란색 T, F, TF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를 여기 쓴 거죠, 그죠? P를 쓰면 TT, FF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면은 지금 우리가 암기를 잘하고 있죠. 어떻게 되면 TT일 땐 T이고 가정 false면 무조건 true라고 있고 가정 false면 어떤 경우도 무조건 true라고 있고 TF일 때만 false라고 했어요. 그래서 TTFT입니다. 지금 이거랑 이거는 지금 서로 진리값이 서로 같습니까? 다? 그렇지 않죠. 모든 경우가 다 같을 때 같은 명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지금 진리값이 다른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다라는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얘의 이제 이렇게 서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취하는 것, 이 관계를 서로 예전 교육 과정에 있었는데 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이 관계도 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를 다 부정을 시키는 거니까 애초에 있었던 것에서 FT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FT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면에 대한 임플라이스니까 가정 false면 무조건 true라고 했죠. 무조건 true고 true면 무조건 true입니다. TF면 false가 되는 이런 관계를 갖죠.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위에 있는 진리값과 얘가 항상 같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다르죠. 지금 이 경우 다르죠. 그죠? 그래서 2도 일반적으로 같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역도 같다는 보장을 원명제를 얘를 원명제라고 하면 역과 2는 서로 같다는 보장을 못 하는데 대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Q의 부정명제는 여기다 이제 앞에다 씁니다. 그러면 T 대신에 F가 되죠. 잘 보이시죠? T 대신에 F입니다. 그래서 F 대신에 T, T 대신에 F, F 대신에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 P를 보시면 TTFF니까 F, T, T가 되겠죠?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이면에 대한 우리 진리값을 한번 보죠. 가정 false 무조건 true라고 하겠습니다. true. TT면 true죠. 그 다음에 얘는 TF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 TFTT랑 이 TFTT가 같죠, 지금. 이 진리값이 지금 서로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우인 명제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같은 명제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똑같은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명할 때 대우법으로 증명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부정되는 명제를 보이는 것이 원명제가 참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값이 같다는 것은 같은 명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대우를 취한 놈은 또 역과도 지금 같다라는 보장 못하죠,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빨간 색깔만 보시면 같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이와 이 역의 관계는 서로 또 같아요, 그죠? TTFT니까 이 부분도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있는 방향은 서로 각자 대우 관계라서 무조건 같은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합성 명제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진리 집합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증명을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제 이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는 이제 두 줄 긋고 이렇게 P이면 Q이다 하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둘 다 true일 때 이렇게 쓴다는 게 true일 때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하고 진리 집합이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된다 이제 금방금방 되실 겁니다. 증명 뭐 이 부분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쌤 또 화면 보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잠깐만요. 이거 좀 볼까요? 욕심 많아가지고 쌤이 근데 그래도 좀 훑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갑시다. 이 뭐 빠진 게 있는가 싶어서 한정 규칙은 그 다음 시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시간 할 거고 이거는 했죠. 조건 제시법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새로운 구성을 집합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집합 셋, 집합은 간단하게 좀 보시고 이제 집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논리로 이제 증명을 하죠. 그래서 논리가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정 규칙이랑 그다음에 뭐 시간 된다면 집합하고 아니면 집합은 뭐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죠. 한정 규칙이 좀 중요하니까 한정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잠깐 영상 끊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